그 다음에 선생님께서는 왜 이렇게 대부분의 의사들이 아까 그 심혈관 질환 예측 인자로서는 거의 뭐 바닥이었잖아요. 이게 네, 이게 뭐 가치가 없는. 예측할 수 있는 인자가 아니잖아요. 예측을 아예 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네. 예측할 수도 없는 이런 LDL 콜레스테롤에 이렇게 과도하게 집착한다고 보십니까? 교육 탓이겠죠.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표준 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예, 콜레스테롤의 경우 미국은 뭐 US 내셔널 콜레스테롤 에듀케이션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그 미국 국가 콜레스테롤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예, 한국도 비슷한 기준이 있을 텐데 예, 아까 거의 똑같을 것 같은데 아까 선생님이 뭐 유럽이 되게 악명 높다 그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 이게 2000년이랑 2004년에 고지혈증의 기준 그게 개정이 됐는데 그 전에는 총 콜레스테롤 300도 정상이었거든요. 뭐 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뭐 근데 예, 예, 네, 근데 200으로 낮춰서 더 타이트하게 이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생기고, 예.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우고, 학회에서도 그렇게 또 가르치고, 제약회사 뭐 직원들도 찾아와서 최신 연구들 보여주면서 그약 처방하는 방법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운 대로 그냥 하는 거죠, 뭐. 그걸 의심할 이유도 없고, 의사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학이나 의학계가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서 최고의 완벽한 연구들 그런 거를 집대성한 그 집약체라고 믿는 거잖아요. 완벽하다고 하는 그 믿음. 음,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의사들이 방역 지침이나 뭐 코로나 백신 의심 잘 안 하잖아요. 원래 의사들이 좀 착하고 말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려니까 공부 잘해서 이제 의사가 된 건데 말 안 들으면 뭐 의사 될 수 있었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고 지침이 있으면 그 가이드라인을 처석같이 따라하는 거죠. 아, 닥터3가 좀 이상한 거지. 선생님 같은 사람이 이상한 역시 거지. 역시 기승전 닥터3 이상 이상한 놈 닥터3. 근데 제가 볼 때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환자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약을 스타틴에 좀 강하게 처방하는 선생님들은 보면 본인도 그 약을 먹고 가족들한테도 약을 먹이고 환자한테도 처방하고 그러는 건데 그거 진짜 그렇게 믿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현대의학 관점에서 그 기준에 맞춰서 처방을 하는 것뿐이지 기계적으로. 근데 이게 사실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음, 저는 장님을 인도하는 것 같은 경우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내가 내 몸에 저지른 일을 해결해 주는 약은 세상에 없다. 예, 근데 병원이랑 의사는 해줄 수 있는 게 약 처방 말고는 없어요. 원래 약을 처방하는 곳이고 약을 처방하는 게 의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건강하게 해주는 거는 병원이 아니라 주방이라고요, 주방. 그렇죠? 아마 어쩌면 헬스 트레이너나 요가 선생님이 건강에 더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병원에서 의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죽을 것 같은 사람 살려주는 곳이지, 건강하게 해주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고혈압이 됐든 당뇨가 됐든 오늘 콜레스테롤 이런 거 다 만성질환이고, 기본적으로 환자가 건강해져야 되는 건데, 이거를 약물로 관리해서 건강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약을 먹고 싶어서 약을 먹고 싶은 게 목적이고 바빠서 약만 필요해. 난 빨리 약만 타서 먹고 싶은 게 목적이면 약을 처방하는 의사한테 가서 그 약 처방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를 좀 이제 반성하고 고쳐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사실 의사 선생님들은 해줄 게 별로 없죠. 모르는 분야니까. 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닥터3가 스타틴 약물에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닥터3가 뭐 스타틴 약을 먹고 부작용을 심하게 겪은 적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면 뭐 가족 중에 무슨 가족 중에 뭐 횡문근융이나 뭐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뭐 스타틴 제약회사가 와서 섭섭하게 한 거 있어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 이야기 하는 건 다 싫은 것도 아니고. 예, 저도 고혈압 위험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당뇨가 예. 진짜 위험하다고 경고하거든요. 예, 예.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의사들 교육 과정에서 학회에서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푸시하는 그 강도가 너무 세가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그 연구나 이런 결과들을 데이터들을 교묘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해가지고 사람을 속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믿고 철저하게 이제 그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봐요. 예, 의도는 좋으나 환자들한테 실질적으로는 해를 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게 스타틴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스타틴이 LDL 콜레스테롤을 너무 드라마틱하게 낮추니까 네. 이게 뭔가 뭐 해주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번에 검사하고 약을 먹었고 다음 성격으로 검사를 했는데 예, 이게 그 프로파일이 확 개선이 되면 눈에 띄는 게 있으니까 당장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환자 뭐 증상 네.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일단 뭐 음. LDL 콜레스테롤 기가 막히게 떨어뜨리니까 스타틴이 LDL을 네. 크게 낮추기 때문에 그렇게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DL을 떨어뜨리면 심혈관계 질환이 감소를 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까 저도 얘기하다가 제가 말았는데 제가 최근에 2025년 7월 달에 무작위 대조군 연구 20건을 분석한 연구를 제가 봤거든요. 정말 놀랐어요. 네. 이 연구는 정말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이게 R 제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단은 R 제곱이 뭐냐면 R 제곱이 1이면은 완벽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인자가 R 제곱이 1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R 제곱이 0이다. 그러면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예측이 제로고 R 제곱이 0.1 이하다. 이러면은 거의 예측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끔찍한 수준이라는 그쵸. 거거든요. 예. 정말 끔찍한 수준인데 20건의 이제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분석했더니 LDL이 전체 원인 사망률의 R 제곱은 0.08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계 사망률은 R 제곱이 0이 나왔어요. 0. 그 다음에 심근경색은 R 제곱이 0.03. 그 다음에 중풍, 스트로크는 R 제곱이 0.04. 0.1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0.1이라고 해도 극도로 예측 능력이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끔찍한 수준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전혀 없어요. 네. 이 연구가 아주 최근에 나왔는데 이 연구가 거의 결정타예요.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은 이게 심혈관계의 우리 예측 인자, 이 예측 지표로서는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완전히 실패. 0.1도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그 무작위 대조군 연구의 그 아름다운 직선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그게 LDL 감소가 일어날 때마다 LDL이 감소될수록 심혈관 질환 발생이 감소한다는 그런 아주 멋진 직선 그래프. 그거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그 유러피안 헬스 저널에 실린 그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저도 이거 본 거 같은데. 예. 그러니까 결론은 LDL 낮추는 치료가 심혈관 사고 예방과 관련이 없다. 그리고 LDL은 바이오마커 예측인자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예. 그거잖아요. 그죠? 예. 이걸로 끝난 거예요. 이거 환자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데, 그 환자분들이 무서워하는 거, 의사가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거는 혈관벽이잖아요. 예. 혈관의 조직에 문제가 생기는 거, 플라그가 됐든, 염증이 됐든, 그거,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사망하게 되니까, 그거를 걱정을 하는 건데, 치료는 혈액을 보고 예측을 하는 건데, 질관에 있는 지방을 보고, 이 처음부터 모델이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그 지방을. 이러면은 이거 완전 재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LDL 이거.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것도 아마 올해 나온 것 같아요. 올해인지 작년이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심근경색 같이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 환자들한테 스타틴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재발 위험이 얼마나 될 건지 이런 거를 평가하는 거를 이제 AI가 한 거예요. 요즘에 AI가 워낙 유명하니까 이걸 AI로 AI가 검증해봐라. AI가 그럼 지표를 만들어봐라. AI가 지표를 만든 거예요.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전신 건강 상태라든지 뭐 아까 말씀 당뇨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일단 혈액 지표만 볼게요. 혈액 지표를 보면 총 단백질, 그다음에 혈당, 그다음에 당화 혈색소, 그다음에 CRP, 염증 지수, 그다음에 비타민 D, 그다음에 알부민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LDL이 전혀 없어요. LDL이 없어요. 가치가 없는 거죠. 예. 여기서는 이제 심근경색이 있어가지고 스타틴을 먹는데 그러면 대부분 이제 의사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LDL입니다. LDL을 55까지 낮추자. 70이다, 75도 안 된다. 조금 더 낮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치료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팔로우를 할 때. 근데 이제 LDL이 쏙 빠진 거예요. 이 모델에서 평가를 했더니 그 미국 심장학회 있잖아요. 미국 심장학회 모델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보였어요. 이게 예측하는 거. 미국 심장학회는 LDL이 중요하겠죠. 총 콜레스테롤, LDL 뭐 이런 게 나왔겠죠.
여기는 LDL 같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이 콜레스테롤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심장 혈관이 막힐 것이다, 뇌혈관이 막힐 것이다, 이런 것을 예측할 때는 저는 콜레스테롤을 보지 않아요. 콜레스테롤은 제일 밑에서 봐요. 제일 아래예요. 제일 아래. 제가 보는 거는 염증 지표, ESRCRP 같은 염증 지표랑 그쵸. 비타민 D, 그다음에 호모시스테인, 공복 인슐린, 공복 혈당, 당화 혈색소, 피브리노겐, 요산, 중성지방. 그러니까 우리 지질 수치 중에서는 중성지방 HDL. 그리고 이걸 가지고 중성지방 HDL 비율을 계산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제가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LDL은 없어요. 주요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LDL은 없어요. 물론 참고는 하죠. AI 모델도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AI 모델도 비슷해요. 제가 평가하는 것과 이거는 제가 예전에 올린 게시판 글이거든요. 그거랑 상당히 유사해요. 그렇습니다. LDL만 치료를 하는 이유가 지금 아까 언급하신 것들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약이 없거든요. 그렇죠. 스타틴이 확실하게 LDL을 낮추는 효과가 너무 좋은 약이 있으니까. 그리고 처음에 세팅이 잘못됐는데 그거를 놓지 않는 거예요.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LDL을 낮췄는데 왜 계속 심혈관 사고가, 이게 예방하는 약이니까 정말 예방이 됐으면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왜 안 줄어드냐? 더 타이트하게 낮춰. 이 방법으로 가는 거죠.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걸로 예측이 안 되니까 이거 좀 재고해보자가 아니라 더 타이트하게 낮춰.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은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이 패러다임으로 가서는 그렇죠. 이거는 도저히 답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엔젤키스가 큰 일을 했죠. 이제 또 다른 주제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영상에서 제가 본 영상에서 이렇게 나와요. 최근 20, 30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지는 이유 이런 게 나와요. 저는 이제 이 말에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20, 30대가 심장마비로 많이 쓰러지고 있고 암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망률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LDL 콜레스테롤이 여기에 기여했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전혀. 그런데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이런 20, 30대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사망하고 심장마비가 갑자기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당연히 이게 없었던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장마비는 20대, 30대의 질환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흔치 않은데 요즘 실질적으로 많이 증가를 했고 젊은 남성분들, 여성분들도 젊은 사람들도 심혈관 사고가 이렇게 일어나는 게 증가한 거는 데이터가 말을 해주니까 그건 맞는데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LDL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저는 이 생각하면 제일 먼저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의심을 하거든요. 코로나 백신 부작용 중에 가장 먼저 인과성을 인정받은 게 혈전이잖아요. 거기 청소년 심근염, 심낭염, 젊은 남자일수록 더 위험하고. 그러니까 20대, 30대 심근염이 웬 말이냐고요. 그런 병은 극도로 없었단 말이에요. 희귀병이죠. 없죠. 희귀병이죠, 희귀병. 사람도 그 희귀병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요즘 증가했다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렇죠. 엄청 희귀병이고 신기하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20, 30대가 심장마비가 이렇게 20, 30대에서 청소년에서 10대까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청소년 심근염, 심낭염이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장마비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게 애들이 자폐증이 증가하거나 아토피 알러지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언제부터 쓱 증가하면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것도 되게 신기한 거거든요. 원래 없었던 병인데 애들 몇 명 중에 한 명이 자가면역 질환 하나씩 다 있잖아요. 요즘 특히 아토피 알러지 그런 것처럼 청소년들의 그냥 되게 커먼한 질환이 돼버린 거예요. 심근염, 심낭염 그리고 심장마비까지도. 이거는 사실 생각할 수 있는 게 정말 한정돼 있어요, 이게. 그리고 LDL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거는 완전 논외고. 그 다음에 딴 게 없어요. 환경 오염이야, 그거는 원래 그런 거고. 그거 다 비슷합니다. 근데 갑자기 최근 2021년부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때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인자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또 심근염이나 심낭염 같은 경우는 이미 인정을 했잖아요. 정부 네. 차원에서 인정을 했고 학계에서도 인정을 했고 또 암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공론화시켜서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죠. 뭔가 이렇게 네. 쉬쉬하고 그러는 분위기,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 너무 시시하니까 그래서 네. 아니 근데 뭐 시시하는 거는 고사하고 아직까지도 이거를 접종하래요. 언론에 보면은 네. 계속 나와요, 계속. 그러고 계속 문자 날라오잖아요. 어르신들 맞으라고. 어르신뿐만 네. 아니고 다들 뭐 성인들은 다 문자가 갑니다. 맞으라고. 네. 독감 백신하고 그거 같이 맞으라고. 세금 낭비 같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코로나 백신이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없어요. 없잖아. 네. 예전에 뭐라고 했어요? 닥터 파우치가 이거 전파를 막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네. 근데 그 나중에 밝혀진 전파 못 막는다며.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럼 전파를 못 막아. 그 다음에 이거 맞으면 면역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안 걸리게 할 수 있나? 아니잖아요. 계속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맞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없잖아요. 없는데. 집단 있잖아요. 닥터 파우치가 그랬잖아요. 네. 맞으면 덜 아프다. 맞으면 덜 아프다. 그러니까 백신이 아닌 거지. 이제 약이 된 거지.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으니 이게 효과는 잘 모르겠는데 부작용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부작용이 뭐 그냥 우리가 좀 무시할 만한 수준의 부작용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 심근염, 심낭염 이런 것들은 이게 그냥 예사 질병은 아니잖아요. 희귀병이고 희귀병이고 심각한 병이고. 그다음에 이게 뭐 심낭염 이라면은 그거 뭐 이부프로펜 먹고 오라면 좀 뭐 쉬면 낫는다. 그런 식으로 막 매도하는 그 내과 선생님. 아닙니다. 이거 평생 가는 병이에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그다음에 심근염 같은 것도 물론 그게 경미해서 그냥 증상이 크게 없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부정맥을 일으킬 수도 있고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이게 심장도 전기 신호인데 전기 신호가 이상이 생기면은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죽으면은 또 이것 때문에 아니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인과성을 알 수가 없다는 이런 핑계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이 무마를 해서는 안 될 일 같고 이제 저는 그 태도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자꾸 변호사가 용의자 뭐 변호하듯이 그 인과성이 증명된 거 아니자라고 할 게 아니라 제일 의심해봐야 다 같이 의심해봐야 되는. 그렇죠. 코로나 백신은 쏙 빼놓고. 그리고 이제 뚱딴지 같이 LDL을 지목해. 아까 그 말씀하신 영상도 썸네일에 보면 최근에 20대, 30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지고 있다라고 해서 저는 당연히 코로나 백신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그런 줄 그게 아니라 20대, 30대 젊은 층에서도 심장마비가 증가하니까 LDL 무서운 줄 알고 일찍부터 낮춰라. 선형 그래프 보여주면서 그럼 일찍부터 약 먹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건강을 도모하는 좋은 정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아까 뭐 제약회사에서 따팅 먹으면은 뭐 0.4% 효과가 있으니까 그게 어디냐? 아니 0.4% 가지고 그게 어디냐 말하는 그 사람도 내가 웃기긴 하지만 0.4%가 의미가 있다고 쳐요. 내가 왜 이게 제약회사에서 하는 연구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처음에 심근염, 심낭염 같은 거 이거 처음에 그 제약회사에서 나온 그 입원 사례 연구에서 보고가 0.0035%가 나왔어요. 비율이. 이 비율이 이건 제약회사 연구고 이 다른 그 스위스 병원의 의사들, 간호사, 의료진들 777명을 가지고 그 평균 나이가 37세예요. 되게 젊은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이 부스터 샷 맞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여러 번 맞은 사람. 그 사람들한테 이 연구를 했더니 2.8%가 나왔어요. 2.8%가. 심근 손상이라고 판명된 사람. 그러니까 부스터 샷을 맞은 사람 중에 35명 중에 1명이 이 백신 관련 심근 손상을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그 제약회사 연구랑 비율을 계산해 보면 차이가 800배가 나요. 800배가. 800배 차이구나.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0.4%는 믿고. 그러니까 내가 0.4%가 어디냐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너무 이 연구에 대해서 제약회사 후원 그 RCT 연구를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연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네. 연구가 상당히 결함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이것도 뭐 잠시 우리가 뭐 규정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게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처럼 이런 네. 것만 봐도 어떻게 예를 들어서 포에스 스터디에서는 혜택이 3.2%인가 나왔는데 갑자기 0점대로 떨어져요. 바이오스 스캔들 때문에 규정 바꾸고 나서 그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는 우리가 제약회사 연구에 대해서 이런 거를 보면서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거를 깨달아야 돼요. 네. 그러면서 네, 이것도 ICT 연구의 한계죠. 예, 그러면서 비판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네. 되는데 이거를 그냥 물개박수 치듯이 0.4%인데 뭐 44%, 54% 했다고 막 물개박수 치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의사가. 네. 예. 더군다나 그 같은 연구에서 이제 2년에 나왔던 부작용들이나 다른 위험성들은 쏙 빼고 예. 언급도 안 하고 보기 싫은 건 안 보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올해 한 9월 달인가? 이와에 대해서 연구가 나왔는데 이거 백신 접종하고 나서 1년 내에 암 발생을 조사를 했거든요. 네. 예, mRNA 백신만. 그래가지고 그 백신을 접종하고 예. 나서 1년 뒤에 암 발생을 관찰 연구를 했는데 6개 암에서 증가가 나타났어요. 1년 만에. 예. 예,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이게 꽤 증가를 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백신이 암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를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강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암이니까. 그거죠. 예, 암이니까. 네. 암이 증가를 했으니까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백신을 접종할 때 이런 것들을 항상 머리 염두에 두고免疫이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이거 접종한 후에 우리가 암 발생 위험이 생기지는 않을까라고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걱정을 하면서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자료를 한번 더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예.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연구에 이제 트집을 잡죠. 뭐가 잘못됐다. 트집을 잡아. 관계가 있다. 뭐 연구 기간이 너무 짧다 이러면서. 예, 그건 항상 하는 트집이잖아요. 결함 변수하고 관찰 연구. 예. 근데 지금 이게 이 새로운 기법에 주사가 나왔으면 이 주사는 건강한 사람들한테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주사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주로 건강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주사를 놓을 때는 예방적인 목적으로, 치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방적으로 네. 접근을 할 때는 정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효과가 없더라도 안전성만큼은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방주사는 제일 중요한 1번이 안전성이에요. 안정성. 예. 이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연구가 나왔으면 트집을 잡을 게 아니고 이런 단점이 그렇죠. 있지만은 이 연구는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은 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게 올바른 과학적 자세라는 거예요. 전혀 안 그렇죠. 예. 어?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예방주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방주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 자꾸 인과관계가 증명된 건 아니다. 이 말을 할 게 아니라 예. 상관관계가 이렇게 많이 보이면 예. 그 인과관계 아니라고 발뺌할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왜 이래? 하고 관심을 갖는 게 정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예. 네, 근데 그런 태도들이 없다는 거죠. 예. 기이해요. 네. 예, 정말 기묘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많이 아쉬웠어요. 의사들의 태도가 그렇죠. 답답하실 그냥 것 같아요.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은 꼭 트집만 잡고 해결할 생각은 없고 그냥 실드 치는 거지. 이거 괜찮아. 백신 걱정하지 마. 백신 다 안전하고. 선생님이 문제점을 제기하면은 그 매직 단어가 있잖아요. 음모론자. 음모론자.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야. 무한 반복.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쭉 보니까 그 전반적인 이제 의학계 분위기를 보면 아쉬운 점도 많고 이 스타팅하고 백신에 대한 생각하고 태도가 상당히 닮아 있어요. 네. 공통점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맞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똑같다고 봅니다. 똑같다고. 그렇죠. 네, 똑같아요. 예. 왜냐면은 예. 이게 기본 전제부터가 잘못되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백신 같은 경우 백신의 효과를 어떻게 입증하냐면은 이 사람이 병이 안 걸려야 되는데 그 예방접종을 맞으면 그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방접종을 맞으면은
항체가 형성이 되면 백신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승인을 해줘요. 예. 근데 항체가 생겼다고 해서 예방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LDL이 똑같은 거예요. 스타틴을 먹으면은 LDL을 낮춰줘. 그러니까 효과 있지. 하지만 LDL이 낮아졌다고 해서 심혈관 사고나 사망률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 완전 똑같습니다. 예. 근데 처음부터 가정 자체가 잘못돼서 그래요. 예, 맞습니다. 아, 저 이 이야기도 하나 할게요, 선생님. 예, 예.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으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mRNA 백신의 특징인데, 예. 아까 혈전이 제일 큰 부작용이라 그랬는데, 예, 예. 스파이크 단백질이 혈관에 이제 염증을 일으켜서 예. 혈전을 만들면은 그 고장난 혈관을 수리하려고 LDL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또 뭐라 그러냐면 저거 봐라. LDL이 또 높다. 그럼 그러니까 LDL이 높은지 또 상관을 안 하고 관심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또 LDL만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구적인 사고는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냥 퍼먹여주는 대로 다 받아먹고 강력하게 믿음만 강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의학계, 의학단체, 그다음에 최고의 의학단체, 뭐 의사협회라든지 모든 의학계에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뭘 부탁드리고 싶냐면 예전에 우리가 백신이라고 예방접종이라고 하면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거를 맞고 사람이 죽으면 안 돼요. 질병이 생기면 네. 안 돼요. 근데 네. 우리가 코로나 백신 이전에는 백신을 맞고 진짜 최대치로 50명만 죽어도 리콜이 됐어요. 네. 백신이 리콜됐단 말이에요. 백신 접종이 중단됐단 말이에요. 50명까지 네.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네. 지금 이 접종을 받고 우리나라에서만 수천 명이 죽었고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만 지금 2만 명이 죽었어요. 보고된 것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된 거에 곱하기 100을 하라고 하거든요. 실제 보고는. 예. 보고를 안 하는 게 훨씬 많으니까. 그러면은 미국에서만 지금 2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백신 때문에 생명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가능성이 네.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벌써 리콜이 됐었어야 되고 이제는 중단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백신의 효과 이런 것들은 일단은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고요. 일단은 네. 안전성부터 생각을 해서 안정성을 다시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암이나 그 심장병, 심근염, 심낭염으로 더 이상 쓰러지는 것을 봐서는 안 돼요. 의학계가 더 이상 이 부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중하게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재고돼야 됩니다. 반드시 재고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꼭 해주세요. 저 이게 의학계에 바라는 마지막 소원입니다. 마지막 소원 아니고 소원입니다. 아, 선생님 너무 비장한데? 근데 미국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지요. 예, 그렇죠. 네,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RNA 백신 이제 더 이상 권장하지 않고 예. 뭐 리콜까지는 아니어도 그리고 안전성 평가 다시 재검토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다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트럼프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RFK 주니어가 하는 거고. 예. 누가 하든 뭐가 중요해. 올바르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모두를 위해서 좋은 건데. 그럼요. 예. 이거는 정치와 상관없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응원해 줘야 된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이 보건부 장관을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 혹시 그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 없으십니까? 아니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죠. 예.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예. 오늘 장시간 인터뷰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터뷰가 아니라 저는 되게 긴 시간 동안 선생님이랑 통화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인터뷰 부탁드려도 되겠죠? 아유, 얼마든지요. 예, 우리 이거 인터뷰인가요? 우리 그냥 전화 노닥노닥 떠드는 것 같은데. 네, 다음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예.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뭐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도 아니면 그 다른 그냥 의사 선생님들도 꼭 스타틴을 처방하는 선생님들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 학문적인 문제들 그리고 연구 논문을 또 다시 우리가 다른 이면도 들여다봐야 되고 오늘 얘기하면서 나왔던 연구들이 되게 어디서 이상한 연구 갖고 와가지고 사람 현혹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이게 다 되게 유명한 연구들이잖아요. 근데 이 연구들을
그래서 언급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 이거 되게 심각한데? 예. 하는 것들을 언급해 드린 거니까, 뭐, 평가는 들으시는 분들이 하시면 되겠지만, 예.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뭐, 나를 믿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정보 전달 차원에서 좀 공정한 정보, 올바른 정보, 선생님 항상 노력해주고 계신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오늘 방송도 또 이제 많은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아유, 선생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아유, 별 말씀을. 아이고, 선생님, 뭐, 긴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인터뷰 예. 준비하시느라고 또.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예. 즐거웠습니다. 예, 즐거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선생님. 예,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예.